2015학년도 수능이 끝났지만 출제 오류, 변별력 상실 등으로 계속 시끄럽습니다. 시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올해 수능 입시생이 6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이른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약 10만 명을 빼면 54만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들러리라는 것이죠. 한 신문 칼럼에 나온 말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대학 하는 어른들, 살아보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대학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언제까지 떠들 건가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인생에서 수능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박형숙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최규하 씨가 결혼기념일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빼줬습니다. 와, 오늘 휴가를 내셨군요. 네, 휴가를 냈습니다. 막 이 사이다를 막 걱정했는데 너 없어도 사이다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러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그 여는 말에서 얘기를 했듯이 사실 제가 여는 말 이걸 쓴 건 좀 사심이 들어 있는데요. 제 조카가 이번에 재수를 했는데 네. 점수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잠깐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다시 밝아졌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수능이 뭐길래 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 생각에서 이 여는 말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날 수능 끝난 날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이제 시내를 나가는데요. 네. 정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님도 오늘 같은 날은 아이들이 다 시내로 쏟아져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기자가 네. 쓰신 그 책에도 보면 덴마크 다녀오신 걸로 책 냈잖아요. 우행가 이거지. 그렇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거기 덴마크에 이제 그 고3들은 졸업 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집집마다 해서 왜 술을 얻어먹는다. 맞아요. 저도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떡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날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잡히는 어른들 누구한테라도 이들은 술을 얻어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네요. 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네. 근데 진짜 제가 대학 막 입학 준비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러진 않겠지 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이 대학 체제, 이 대학 서열화 이건 정말 한국 사회에서 과연 바뀔까 참 절망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갈까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예, 그 제목이요. 그 죽은 개와 산 개가 뒤엉켜 개주인 너무하시네. 라는 제목의 윤정임 기자가 쓰신 글인데 11월 11일 날 오마이뉴스에 올라간 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한여름 뜨거운 햇볕에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차가운 물이라도 마시고 싶지만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좀 나을까요? 온종일 추위와 싸워야 하니 여름과 마찬가지로 괴롭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 맞으며 견뎌야 합니다. 짧은 줄에 묶여 있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개는 분명 선택받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이 주인의 무관심 속에 병들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런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연탄 창고에 어린 강아지가 갇혀 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주인 할아버지께 강아지를 한번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연탄 창고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강아지가 낯선 사람의 방문에 조심스레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다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연탄 창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고 안은 더럽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어린 강아지가 지내기엔 너무나 열악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한창 애교 많고 밝아야 할 어린 강아지의 얼굴이 세상 모든 풍파를 겪은 듯 어둡고 추워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창고에서 꺼내 밝은 곳으로 데려가 살펴보니 몸 곳곳에 상처도 많았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을 햇살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2012년 1월 햇살이는 사랑 많은 가족에게 입양되어 핑크 공주로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1월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게시판에 살아있는 개와 죽은 개가 한 공간에서 방치돼 있는 참혹한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주인은 창고를 빌려 30마리 정도의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 원래 거주지는 서울인데 견사는 경기도 안성에 마련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사료를 주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개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상당수가 죽었고 견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이었는데 개들은 찬바람을 피할 공간도 없이 뻥 뚫린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탈출을 막는 펜스만 쳐져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텅 빈 밥그릇과 물그릇이 그 증거였습니다. 개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혹독한 추위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있는 개들도 함께 생활하던 개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동료의 사체 옆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지능과 인지 능력이 높은 개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기되어 떠돌다 다행히 구조됐지만 그곳에서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8마리의 유기견을 데리고 있다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개들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개들을 식용으로 길러 도살하는 곳이었고 제보한 8마리의 개들은 도살장 입구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남자는 8마리의 개들을 데리고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살장 컨테이너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지방으로 일자리를 구해 내려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변을 치우고 사료를 주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개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인을 만날 뿐 매일 도살장 개들이 죽어가면서 내는 울부짖음과 피비린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개들은 3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냈습니다. 8마리 개들은 모두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입소했고 3년 만에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게시판에는 주인이 있는데도 무관심으로 방치된 동물을 제보하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아픈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일들도 빈번하게 제보됩니다. 동물 방치 사례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열악한 환경에 갇혀 있거나 줄에 묶여 기본적인 돌봄, 집, 먹이, 변 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마을 감나무집 개들은 짧은 줄에 묶여 감을 지킵니다. 나무 둥치에 몸을 붙여야만 겨우 누울 수 있는 짧은 줄입니다. 식당집 개들은 온갖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고장난 기계는 지나가는 개장수에게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멋진 전원주택에 사는 개는 최대한 주인집과 거리가 먼 후미진 곳에 묶여 늘 바라보기만 하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삽니다. 동물의 삶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유기견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 구조되느냐에 따라 사는 모습도 하늘과 땅 차이죠. 동물보호법은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지 못합니다.
동물을 방치하여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치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은 끝내 죽어야만 학대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굶주림과 목이 타는 고통, 줄이 몸에 감겨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태로 고통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다 견뎌내고 죽음 직전까지 살아있어도 희망은 멀기만 합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격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방치학대의 또 다른 심각성은 이런 일들이 한 사람에 의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동물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또 다른 동물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또한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방치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경우뿐 아니라 방치 행위 자체를 학대로 규정해야 합니다. 피학대 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동물들의 처지와 입장에서 한 번쯤 살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박형숙 씨도 혹시 개를 키워봤나요? 아니요, 저는 키워본 적은 없고요. 네. 키울 생각은 있습니다. 아, 생각은 있어요? 네. 저기 남편한테도 얘기해봤어요? 네, 남편도 좋아하고요. 아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이제 사는 곳이 아파트다 보니까 네. 이제 이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네, 생각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온 가족이 다 원하면 딱 좋죠. 그렇죠. 근데 가족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네. 힘들어요. 제가 주로 반대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마음을 돌리면서 왜 어떻게 바뀌었어? 두렵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생명을 키운다는 게 야. 자신도 없고 이제 아팠을 때 또 막 귀찮은 일들을 할 때 제가 걔를 막 미워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안 봐도 뻔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또 저를 스스로 아마 제가 자학을 할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예상이 되어서 이제 주제껏 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와 남편이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니 저도 한번 예, 편승하여 예, 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키워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해서 유기견을 데리고 왔지. 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아이들의 눈물 속에 유기견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머, 왜 헤어지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도저히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무책임한 거였죠. 무책임하게 데려왔다가 한 2년 살았는데 걔가 잘 변도 잘 못 보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졌어요. 일단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고 제 아내는 비염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네. 걔 때문에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은 정말 좋아했죠. 근데 도저히 우리가 키울 여건이 안 되겠다.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때마침 아시는 분이 이제 그 화원을 하세요. 거기 그분은 개도 참 좋아하시고 그 화원이면 개가 참 뛰어놀 곳도 있고 해서 환경도 참 좋다 해서 개를 다시 정말 못된 짓을 했죠 제가. 글쎄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곳으로 네. 이렇게 맡겨졌으니 정말 잘 됐고요. 그렇게 하신 행동은 박수 받아 근데 마땅하죠. 아니요. 근데 네.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가 우리 큰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네. 그날 제가 우리 딸한테 이름이 코코였는데 코코를 다른 데를 맡기기로 했다. 내가 그때까지는 묵묵히 그냥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 막 울면서 집에 와봤더니 코코가 없으니까 그때 정말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미워졌죠. 모든 아이들의 어릴 적 경험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날 부모에 의해서 네. 강제로 네. 내가 사랑하던 네, 강아지가 네. 사라지는 경험. 그게 정말 상처로 다 남아 있잖아요. 아주 그래서 많은 그 아이들이. 후로도요. 네.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도 한번 제가 이렇게 둘이서 같이 뭐 책을 좀 읽다가
개 얘기가 나왔는데 애가 갑자기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되게 걱정을 했어요. 이게 아이한테 그 트라우마로 남았나? 근데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저는 이 딸하고 계속 그 코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아이가 점점 깊숙이 더 그걸 상처를 감출까봐. 근데 여하튼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저가 걔 좋아한다 이런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가 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박hin숙 씨가 걔를 데리러 왔는데 뭐 아프거나 이럴 때 내가 화가 나고 이러지, 그걸 정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하고 좀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정말 현명한 태도죠.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유기견이 되는 네.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요. 그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 그거 대한 정말 견디지 힘들던데요. 못함이 그 네. 개를 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크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군요. 네. 저도 참 막 밟혀. 음. 그러면 막 진정이 안 됐어요. 네, 네. 하여튼 네. 이 사연이 저한테는 네. 참 좀 가슴 아프게 좀 더 네. 읽혔는데요. 네. 자, 이 글을 쓴 윤정임 기자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정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그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임 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김에 동물자유연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또 쇼, 오락이 이용되는 전시동물 등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뭐 유기견뿐만이 아니라 네, 임상동물까지도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현장에 달려가서 구제 네네. 구호 활동 뭐 이런 것도 다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구조된 동물들이 네. 저희 그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네. 케어를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활동 중에서 어떤 네네. 점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가장 힘든 순간? 사실 뭐 힘든 순간들은 많은데요. 네. 일단 뭐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네. 그 일부에서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데 네. 네. 법과 정책이 전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라 네. 끝이 없는 싸움 같아서 지칠 때가 많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힘든 것이 그 생명에 대한 경시인데요. 네. 특히나 그 말하지 못하고 대항력이 없는 동물들을 상대로 한 잔혹함이 일반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가들의 심리적인 상처가 굉장히 커요. 네, 저희 같은 그 일선에서 뛰는 활동가들이 좀 더 마음을 단단히 굳혀야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뭐 지속적으로 노출을 받으면 어느 순간 이런 현실을 모르고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심리적인 압박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요? 동물을 그 물건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이요. 네,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 물건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생명에 대한 경시가 더 심한 것 같고 현행 법으로도 그 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네, 그것부터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애견인이 인구가 한 네. 1,000만 명이 넘는 실정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거의 집집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좀 뭐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좀 저희는 그 동물을 과잉 공급해서 수요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애견 시장이 지금 양적으로 풍성을 하고 있어요. 일종 산업처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정착을 하기 전에 네. 이 양쪽으로만 칭찬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네. 그런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 반려동물 그런 가족은 뭐 많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 기사에 보면 개를 좀 많이 데리고 키우다가 그 버리는 네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네. 사람들은 왜 처음에 그렇게 개를 많이 키우려고 한 걸까요? 어떤 뭐 사람마다 그 다르겠지만 어떤 무슨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그 가끔 뉴스에 보면 집안에 네네. 완전히 개로 그냥 네네. 개를 잔뜩 네. 데리고 와서 있는데 능력은 좀 안 되고 이런 네네. 사람들 사연이 가끔 소개되던데 예, 네. 그분들의 어떤 뭐 무슨 보통 공통점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그분들 그런 증상이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거는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애니멀 홀더라고 애니멀 홀더. 네. 약간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아, 그런 게 있구나. 정신병의 일종이고요. 네. 이 물건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증 환자인 거죠, 사실은. 아. 근데 그 수집의 대상이 동물인 거예요. 그렇게 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면 그렇죠. 방치하고 음, 유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네. 그 저 도살장 옆에서 3년간 산 개들 있죠. 네네. 기사에 나와 있던 이 개들은 되게 충격이 컸을 텐데 혹시 네. 개들한테서 어떤 이상 증상 같은 건 안 나타났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구조 활동을 한 이후에 동물들을 데려오면은, 좀 초기에 이상 증세들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긴 한데요. 네. 다행히도 여기서 온 개들은 큰 이상 증세는 없었고요. 총 8마리가 구조됐는데 그중 2-3마리 정도가 좀 초기 극도의 경계심이 보이긴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졌고, 그중 7마리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돼서,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막 옆에서 그 네.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거 막 소리도 그러니까요. 듣고 막 피비린내도 네. 맡고 그랬을 텐데 네. 다행히 그걸 잘 견뎠네요. 네네. 그 여기 기사에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동물보호법. 근데 이제 네네. 이게 뭐죠? 죽어야만 이렇게 네네.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네. 해서 문제점을 네. 지적하셨는데 네네. 동물보호법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게 뭐라고 음. 생각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너무 많아서요. 네. 제가 이제 기사에서 다뤘던 그런 동물 방치 학대의 경우, 네. 그 현행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 네. 조항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의 경우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버린 개들에 한해서는 이 네. 조항을 근거로 고발을 했지만 네. 남아있는 개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법이 도구나 약물에 의해서 신체가 신산된 상해를 입은 경우, 네. 쉽게 말하면 뭐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서 아, 만신창이가 되거나 네. 뭐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해부를 당하는 등 네. 아주 잔혹한 행위만이 학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 해석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서 네. 고의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그렇죠. 주장을 하면 네. 처벌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동물의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어요. 네. 그 저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그 개요? 도살장 옆에서 3년간 있었던 개요? 아니요. 그 전에 30마리? 30마리. 네네네. 그 혐의 없었어요. 혐의 없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항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고의성 여부가 이제 입증이 네네.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다툼이 네. 많은 대목일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네. 예. 그러니까 이 네. 30마리 그리고- 키웠던 그 개주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나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예를 들면 뭐 1시간 이상 햇빛에 동물을 방치한 행위, 뭐 3시간 이상 줄의 목과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넣어서 그렇죠. 동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네. 규정이 네.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니 지금 뭐 변호사도 사서 이런 뭐 항소도 하고 이러실 텐데요. 네. 그런 비용들은 다 단체에서 지원이 되나요? 네. 기부금으로, 네. 기부금으로. 네. 기부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세요? 이 애견인들이 하세요?
일반 시민분들이시고요. 네. 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열악한 그 동물들의 현실을 아시고 그런 그 동물 복지에 대한 강한 열망과 염원으로 네. 기꺼이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있죠. 네. 이렇게 또 살리자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한 축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예. 그저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버리나요? 보통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이유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 경지와 책임감의 부재인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사나 결혼, 출산, 육아, 주인의 사망이나 건강 악화가 대부분의 이유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동물 의료비가 비싸서 감당이 힘들다라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요. 네. 일전에 제가 동물병원에 갔다가 키우던 개를 안락사 시키려고 데려온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고 예쁜 순종이라서 30만 원을 주고 개를 샀는데 네. 식탁에서 떨어져서 골절이 된 거예요. 네네. 치료비가 분양비보다 비싼 거죠. 네. 그러니 안락사를 시키고 또 사오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어휴, 네. 정말. 그렇군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이게 아. 장난감 너무 놀랐어요. 같은 진짜 걸로 그러네요. 생각하는 거 정말 아니에요? 그건 진짜 네. 생명으로 안 보는 거네. 네. 야, 이제 유기견만이 좀 입양을 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어떻게 입양 추세가 좀 어떤가요? 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네. 실제로 입양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반면에 좀 싼 값에 동물을 키울 수 있고 또 못 키우면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입양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양 담당자들의 역할이 큰데요. 네. 몇몇 동물 보호단체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전문 인력이 없어서 네. 무분별하게 입양이 되고 입양 이후에 다시 재유기가 되거나 숙제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단체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사람의 어떤 자격 심사를 좀 네.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심사를 네네. 할 인력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 기자님, 네. 아까 뭐 초반에 이제 단체 활동 이야기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네, 네. 그래도 참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많이 힘드시더라도. 네. 네네. 사실 이런 단체 활동 때문에 정말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죠? 네네. 예전만 해도 막 얼마나 더 참혹했습니까? 예전에도 막 네. 개를 네. 상대로 막 이런 일도 많았는데, 네.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열심히 네. 힘을 내셔서 저희 동물 복지에 많이 좀 이바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다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지금 윤정인 기자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선 이 동물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고충이 많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애견 인구는 엄청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법 정책은 완전히 그 사이의 갭을 네. 이분들이 지금 애써서 가까스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하다 들어보니까 예전에 무슨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우리 사회 그렇죠.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거. 그렇죠. 문화 지체 현상. 우리 공부 좀 했는데요. 공부 좀 했어. 얼마나 주입식을 받았으면 아직도 그러니까 기억해. 암기 공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바로 거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튀어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 그렇죠. 사람들의 의식이. 네. 근데 지금 이 유기견 현상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까 애견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렇죠. 시장으로 돼가지고 이게 그렇죠. 생명은 오간데 없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재미거리, 만족거리 충족시켜 주는 것을 네. 주는 그냥 돈 받고 주는 네. 요런 것이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처럼요. 분양받은 값보다 치료비가 더 나오니까 안락사 그렇죠. 시키고 다른 거 하겠다. 네. 이런 말을 그냥 그래서 서슴없이 제가 하잖아요. 그 보니까 그 애완이라는 게요. 실제로 완이 그게 이렇게 희롱할 완자 그래요. 가지고 놀다란 뜻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애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네. 가지고 노는 사실은 장난감 비슷하게 그럼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고. 그렇죠. 네. 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그러게요. 굳이 마음을 담거나 생명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 또 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개들이 무엇보다도 지능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정서를 좀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을 상대로 그냥 단지 장난감처럼 대한다면 네. 그 개는 정말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네. 그죠? 근데 어쨌든 요즘에 그래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려. 자기 이제 부인이나 남편을 네. 반려자라고 맞아요. 표현을 네. 하시는 분이 뭐 드물긴 반려자. 하지만 제가 이거 잠깐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요. 반려자 하니까 예전에 컬투쇼에서 들은 사연이 생각나요. 갑자기. 예, 얘기해 보세요. 그 남자가 좀 되게 여자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사연이었는데 자기 남자친구 너무 무식하다는 네. 사연이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편지로 너의 반려자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남자가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또 뭐라고 편지 쓴 다음에 끝에다가 너의 발 남자로부터 이렇게 썼다는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이게 반려자 되기가 사실은 인간 사이에서도 쉽지 힘들죠.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동반자 정도는 가능하죠. 네. 뭔가 어떠한 그 목적, 어떤 사상 뭐 이런 것들에 함께 해서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이 반려는 거의 전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남편과 부인 사이도 잘 안 네,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개와 함께 이제 반려 짝으로 살겠다라는 반려견이라는 표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책임감이 좀 강조되는 그렇죠.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보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유기견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요. 네. 저는 참 놀랐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동물이 10만여 마리나 10만여 된다고 마리요? 하네요. 그러니까 10만 10만여 마리나 마리. 되는 건데요. 네. 이때까지 버려진 것만 치면 거의 2천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자유연대 활동가분도 얘기하셨지만 이 유기를 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야 뭐 아까 이사 결혼 무슨 경제적 상황 뭐 건강 악화 이렇지만 내적으로는 사실은 걔가 이제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말썽 피우고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고 네. 얘가 임신을 하고 늙고 병들고 이런 게 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2일 동안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주인이 오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다잖아요. 그 하루에 300마리씩 이제 보호센터에 들어온다는데 얘네들은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 이제 안락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또 네. 뭐죠 방법이기도 한데 또 쉬는 시대로 지자체는 또 여기에 관련한 예산이 수억 원씩 된다고 하네요. 참,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유기견을 입양하자 이런 네. 운동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 분양받지 말고 그렇죠. 하자. 그러니까 사지 네. 말고 입양하세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요런 이제 타이틀로 음, 이렇게 많은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마포구 서교동에 아까 네. 이제 그 동물 자유연대와 쌍벽을 이루는 또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있지 네, 않습니까? 카라 있죠. 예, 이분들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 카페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길 제가 한번 가봤더니 네. 정말 개들의 천국에 예, 천국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요. 개 중심이에요. 개들이 중심이에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네. 애들 지금 낮잠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오. 그리고 만지지 말아주세요.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마시면서 애들을 넌지시 구경만 하더라던데요. 예, 한 거기는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가보니까 뭐 한 2-30마리 정도는 눈에 쉽게 띄었고요. 네. 그 뭐랄까요, 굉장히 쾌적했어요. 그 개들이 놀 수 있는 모래장도 있었고, 하여튼 시설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 개들이 다 유기견들이에요? 그렇죠.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호해 주면서 이제 입양할 그 주인을 찾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 애들이 가서 이제 입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 아이들과 놀면서 이제 입양을 결정하는
하시면 되는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입양 카페인데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이제 5층짜리인데 네. 완전히 뭐 1층은 그 뭐죠 교육장. 네. 그래서 이런 유기견이나 아니면 동물 문화에 관련한 게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2층은 병원이고 3층은 또 동물 전문 도서관이에요. 건물 전체가 다 그거예요? 네, 4층은 또 고양이 연구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다. 네, 거기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서 그런 이제 시설도 갖췄나 보더라고요. 최근엔 네. 또 이효리 씨가 거기 다녀가서 굉장히 또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쪽에서는 예, 뭐 이렇게 또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글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 유기견이나 그 개, 그러니까 동물 이런 게 요즘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많아요. 많이 그럼요. 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에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댓글 몇 개만 좀 소개해 보면 제발 사랑할 수 없는 동물이라면 처음부터 키우지 맙시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하찮은 비물도 소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아까 쭉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좀 네. 책임감 있게 생명으로 대하자 이런 요지의 댓글이었고요. 하루빨리 합리적인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구의 모든 동물은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네. 지구는 인간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지구가 인간들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또 이런 사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우수성과 도덕적 자질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아,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썼네요. 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나 보죠.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죠. 정말 중요한 문화의 한 그렇죠. 기준이죠. 네. 네. 그다음 거 읽을까요? 네. 이거 좀 거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거친 거 좋아해요. 네. 개랑 원수졌냐? 개판이구만. 꼭 대한민국 정치판 보는 것 같아. 네. 네. 개판, 정치판. 네. 또 이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인간이 정말 제일 무서운 존재. 네,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댓글이 남았네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그 개를 좀 예쁜 개를 막 찾았던 분이 있으시다면 그 거리를 떠돌고 고통스러워하는 개를 한번 입양을 할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청취자 퀴즈입니다. 글쓴이는 2011년 11월 연탄 창고에 갇혀 살던 강아지를 구조해 이름을 이것이라 지어줬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지었는지. 그 강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햇빛, 2번 햇살, 3번 뱃살, 4번 젖살, 5번 감기 몸살.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몇 번은 다 지워도 될 것 같고 한두 개 가지고 약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11월 24일 월요일까지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마이북의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월간 작은 책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원하시는 선물을 남겨주세요. 자, 다음은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5번 쥐뿔이었습니다. 네, 쥐뿔이었죠. 네. 뭐도 모르면서 할 때 우리 그때 막 노경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예, 그 답지 참 체크하고 싶었는데요. 네네, 쥐뿔이었죠. 그 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페북에 올려주셨는데요. 이성욱님. 오, 축하합니다. 네, 답은 5번 쥐뿔입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책 원합니다. 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은요. 페북에 이분도 올려주셨는데요. 송태원님이십니다. 네. 암도 데리고 산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암은 다 가지고 있다. 공감이 가는 말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 아내는 아직도 나랑 잘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아내의 암은 아닌지 잠시 반성.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암 같은 존재가 아닌지. 그러니까요. 이분 이런 것도 반성을 굉장히 하시는군요. 네.
근데 상당히 뭐 잘못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네. 네. 네, 이분은 근데 정답은 녹용이라고 하셨네요. 그죠? 정답은 녹용으로. 그럼 어떻게 이분 네. 이거 저는 조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정답을 아. 녹용으로 하셨네. 그죠? 저희는 이 오답 전문 청취자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네, 이분은 정답은 녹용으로. 요즘 피곤한 내게 필요한 건 녹용 뭐 이렇게. 네. 상품은 사이다 뭐 이렇게 쓰셨네요. 아, 네. 굉장히 네, 참 재치 있게 예. 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은인입니다 라는 책에 노숙생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춥고 긴 겨울날 동사하지 않으려고 찾은 것이 유기견입니다. 박스나 신문지보다 따뜻한 유기견을 안고 자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죠. 주인공과 유기견은 버려졌다는 동질감에 서로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는 인간의 친구죠. 친구를 이용하면 안 되듯이 개도 내 만족을 위해서만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입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46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